이전 시간에 이어서 가상 요건에 대한 내용들을 같은 활용 예제를 통해서 알려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할게요. 자, 이전 시간에는 저희가 비포나 그리고 애프터라는 그런 세우도 클래스를 통해서 이런 가짜 요소를 만들어서 장식적인 요건을 처리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만들어지는 가상 요소에 대해서 마크업을 처리한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장식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마크업을 처리하지 않고요. 자, 마크업을 처리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만들고 있는 이전 시간에 완성했던 예제를 토대로 해서 제작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분리선이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여기에다가 또 다른 마크업을 준비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굉장히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분리선을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되는 요건은 제작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방법은 안 되고요. 그래서 장식적인 요건은 가상 요소를 통해서 제작이 되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거 말고도요, 여러 가지의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제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완성하려고 했던 그런 예제는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런 어떻게 보면 동적인 이런 효과를 내고자 할 때, 후보 효과에 대한 이런 동적인 효과를 내고자 할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애프터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만들고자 할 때, 근데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두 개를 쓸 수 있죠. 자, 비포와 애프터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희가 비포 데이터를 쓰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전에 만들었던 예제를 토대로 해서 이어서 연작의 형태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일단은 GMB LI에 이미 비포가 있기 때문에 애프터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는 비포를 만들 수밖에 없고요. 자, 비포를 만들어서 일단은 이제 분리선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제작하는 걸로 할게요. 자, 보게 되면 자, 컨텐츠는 일단은 만들어주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는 블럭으로 만들어야 크기를 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자, 이전 시간에 배웠던 대로 배치를 의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것이 만들어지는데요. 자, 지금처럼 장식적인 요건을 만들고자 할 때 지금처럼의 이런 기법들은 가장 기본적인 기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컨텐트와 그리고 디스플레이, 포지션에 대한 내용들은 가장 기본적인 기법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좌표를 정의할 때 left는 0값, 그 다음에 bottom은 0이라고 잡겠습니다. 자, width는 일단은 100%로 지정했고요. 현재의 것은 absolute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li 데이터를 기준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height는 3픽셀. 자, 그리고 자, 백그라운드 컬러는 일단은 샵 F0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그러면 덩어리 영역에 따라서 이렇게 li 크기만큼 분리선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리선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래쪽에다가 선분이 만들어진 걸 볼 수 있고요. 자, 아까 전에 효과를 보게 되면 마우스 올렸을 때 이런 식으로 왼쪽에서부터 커지는 효과를 만들고자 하는 거죠. 이때에는 처음에는 0의 기법으로 이렇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동적인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 자, 트랜지션을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서 위드의 값이 변형되도록 만들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li에다가 후보 처리가 됐을 때 자, 그래서 여기서처럼 gmb li에 후보가 됐을 때 그때 애프터 처리 방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처리 방법이 되면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지금처럼 가로 크기가 커지도록 만들어지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여기서는 자, 위드가 100%가 되니까요. 자, 앱솔루트 100%의 크기를 가지게 되면 그러면 중간에 연결되는 이런 트랜지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처음에 0이었다가 이렇게 커지게 되는 지금 여기서는 뭐가 되죠? 자, 백그라운드가 되고요. 여기서는 백그라운드 컬러 위드가 0이었다가 배치가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효과가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아까 전에 잠깐 실수했던 부분이 바로 저희가 비포 부분에다가 이렇게 후보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커지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커지는 효과가 낮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크기를 적용하실 때는요, 여기서처럼 100%를 지정해 놓고 그 다음에 자 트랜스폼으로 변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자 트랜스폼을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스케일 X라는 방법으로 사용하거든요. 일단은 가로 크기가 변형이 지금 크기를 만약에 100%로 줬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스케일 변화를 준 거죠. 0%로. 자, 그 다음에 지금 트랜지션이 걸려져 있는 리스트에 대해서는 트랜스폼을 걸어 놓는 거죠. 호버했을 때.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스케일을 1로 만들게 됩니다. 일단 스케일 X라고 하게 되면 X축으로의 그런 변형을 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우스를 올리면 훨씬 더 효과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스케일링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웹상에서 볼 때 이런 가상 요소를 통해서 디자인적인 이런 훨씬 더 다양한 효과들을 내게 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마크업을 작성하고 실제 개발할 때처럼 마크업을 작성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바로 비포와 애프터라는 그런 가상 요소를 통해서 장식적인 효과들을 해결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수업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만약에 이제 더 장식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그런 기법들이 있을 겁니다. 기존에 보고 계시는 여러 가지의 효과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가상 요소로서 만들어지는 것이 많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